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3%. 지난 몇 년간 저성장 시대가 지속되면서 제일 큰 타격을 입은 건 중소기업이었습니다. 좁은 국내를 벗어나 해외 시장 개척에 나선 중소기업들. 해외 조달 시장 진출부터 현지 공장 설립까지 성장의 돌파구를 찾기 위한 중소기업들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5천만을 상대로 공무를 하는 것보다는 50억 인구를 상대로 기계를 만들어서 공급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최고의 기술력과 품질 경쟁력으로 세계 시장을 두드리고 있는 중소기업들. 그들에게서 한국 경제의 희망을 찾아봅니다. 최근 급속한 경제 성장을 보이고 있는 러시아. 2011년 세계 무역기구에 가입하면서 외국 기업들의 신흥 시장으로 떠올랐습니다. 지난 4월 모스크바에서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무려 100여 개가 넘는 러시아 기업들이 참가한 이 박람회는 러시아 유일의 정부 조달 박람회입니다. 조달 시장이란 정부에서 필요한 물자를 민간 기업으로부터 구입함으로써 자국의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경제정책을 시행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시장입니다. 그런데 러시아 조달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모여든 러시아 기업들 속에 한국 기업이 눈에 띕니다. 이런 게 대리점이라든가 그러니까 뭐 에이전시라든가 이런 게 있냐고. 없습니다. 찾고 있습니다. Да, в России пока нет, поэтому сейчас да, мы ищем партнера. 러시아 정부의 초청을 받아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국내 중소기업들이 참가하게 됐는데요. 이번에 국내 우수 조달 기업 5개사와 함께 이 러시아 정부 조달 전시회에 참여했습니다. LED 조명기기, 무선 데이터 통신기기, 성강기 등 5개 품목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인증하는 조달 시장을 통한 해외 진출은 정부 기관과 직접 거래하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습니다. 또한 공공부문에서 인정을 받으면 민간 시장으로의 진출이 용이하기 때문에 브랜드 파워가 약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한번 노려볼 만한 시장입니다. 더구나 러시아 조달 시장 규모는 연간 약 2천억 달러나 됩니다. LED 조명을 만드는 이 기업은 이번에 처음 박람회에 참가했습니다. 러시아 횡단보도 사고가 연간 7만 5천 명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깜짝 놀랐죠. 완전 재난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그 표지판은 교통사고 예방에 굉장한 탁월한 효과가 있거든요. 원거리 시인성이라든지 반독성이 굉장히 좋아서 교통사고를 확실히 확연하게 줄일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다른 참가 기업도 찾아가 봤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와이파이 좀 만드는 AP라고 하고요. 액세스 포인트라고 부르고요. 요거는 이제 브릿지라고 해서 신호를 이제 무선으로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거거든요. 두 개가 한 쌍이거든요. 그래서 한 대가 더 있다 그러면 시그널을 서로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는 겁니다. 광 케이블로 보통은 신호를 보내는데 땅을 파기가 어려운 지형이나 바다를 끼고 있다거나 좀 어려운 지역이 있으니까 무선으로 이렇게 보낼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비용이나 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혁신적으로 단축될 수 있다는 거죠. 올림픽과 월드컵 등 세계적인 대회들을 잇따라 유치하면서 최근 러시아는 도시 개발에 힘쏟고 있습니다. 기술력이 뛰어난 우리 중소기업들이 러시아 정부 조달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것입니다. 발광형 표지판을 통해 러시아 진출을 꾀했던 이 기업은 200만 달러 계약 체결에 성공했습니다. 뛰어난 제품을 바탕으로 해외 공략에 나선다면 우리 중소기업도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Вы знаете, нам очень понравилась ваша компания по какой причине, что цена-качество вашей продукции на очень высоком уровне. Это была главная причина, почему мы подписали этот контракт. И тот опыт, который накоплен в вашей компании, он, безусловно, нам очень интересен.
технологий в производстве. 중소기업들의 이번 러시아 정부 조달 박람회 참여를 지원한 조달청도 러시아 조달청이라 할 수 있는 스베드방크 AST와 양해 각서를 체결했는데요. 우수한 우리의 중소기업들이 앞으로 해외 조달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넓혀줄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내 우수 중소조달 기업들이 더 많이 러시아 시장에 진출할 거라고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술과 품질에서 국제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은 해외 조달 시장으로 눈길을 돌려서 파일을 키워야 또 국내에 있는 더 많은 중소기업들도 같이 발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는 대기업 중심의 수출을 통한 경제 성장이 주를 이뤄왔습니다. 하지만 올 상반기 우리나라 수출 실적 향상에 큰 기여를 한 것은 중소, 중견기업의 선전이었습니다. 중소기업 수출 증가율이 8.2%를 기록, 1% 증가에 그친 대기업보다 무려 8배나 기록한 것입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매출의 대부분이 내수 시장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기업과 하도급 거래를 하는 중소기업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그만큼 내수 시장에서 중소기업들 간의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쟁이 너무 치열하거든요. 치열하다니까 그 경쟁을 좀, 물론 해외 나가도 경쟁은 뭐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하지만 국내보다는 조금 더 기회가 많아진다. 또 기술력 있는 기업들한테는 훨씬 더 많은 기회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해야만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체 이렇게 있는 중에서 좋은 기업들이 조금 더 나가면은 그 자리를 메꾸려고 뒤에 후발주자들이 계속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들한테 새로운 그 성장 모델이 좀 될 수도 있고, 또 그걸 또 본따서 또 그게 또 가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게 되고 이러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대세이지 않을까.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이 당면 과제가 되면서 처음부터 틈새 시장을 노리고 세계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는 중소기업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의 한 조선소에 우리 중소기업의 기술진들이 방문했는데요. 선박 평형수 처리 장치를 만드는 이 기업의 장비가 안전하게 작동되는지 확인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드디어 테스트가 시작됐습니다. 선박 평형수가 안전하게 배출되고 결과는 대성공. どんどん積極的に日本の方で、説明とかですね、プレゼンをされてたことによって、逆に言えば、日本側の船会社、造船所の方が、そういうものが今後つくんだと、やはりすごいと、テクノさんはすごいと思います。 짐을 내리면 배는 심하게 흔들리게 됩니다. 이때 바닷물을 보충해 배 중심을 잡아주는데 이것을 선박 평형수라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해양 생물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것들이 다른 나라로 가면서 심각한 생태계 교란 문제를 일으킵니다. 테크로스는 2008년 세계 최초로 세계 기준에 준하는 평형수 처리 장치를 만들어 이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오늘은 그리스에서 선박 평형수 처리 장치를 주문한 회사의 기술진이 직접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선박 평형수 처리 장치가 잘 작동이 되는지 검사를 하기 위해서인데요. 제품이 출하하기 전 최종 성능 테스트는 꼭 거치는 과정입니다. 403, 394, 92, 88, 76, 천천히 364.
선박 평형수 처리 장치가 작동되기 시작합니다. We have left for it's a 55 degrees Celsius. Yes. Okay, sometimes if ship will work in tropical zone, generally in engine room we have temperature 50-55 degrees. Sometimes it's normal. This depends of area. Really? That's maximum condition of engine room? Yes. Uh, Okay, 50. 선주의 최종 의견까지 종합해 최상의 장치를 만들어냅니다. I'm in Korea third time. First time I have been here in 2006. And if comparing that time and now, it's how I can see quality and relationship is improved every year. And now I think it's Korea coming in top of makers. 전통적으로 선박 기자재의 기술력은 유럽이 막강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이 국제기구의 까다로운 승인을 따내고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2013년도 기준으로 되면 저희 매출이 770억이었습니다. 배 선박 척수로는 145척이었고 현재 세계 시장에서 저희가 MS를 22%를 차지해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는 보다 완벽하고 안전한 기술 개발을 위해 바다 위에 실제 크기의 바지선을 띄워놓고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테크로스 핵심 기술의 비밀이 숨어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장비가 전기 분해 기술 중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이제 전해조가 되겠습니다. 선박 평형수 펌프를 통해서 물이 이제 전기 분해 챔버로 유입이 되고요. 이 챔버 안에 그 전기 분해를 담당하게 되는 전극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극을 통해서 산화제가 발생이 되고 선박 평형수 안에 미생물들이 사멸되게 됩니다. 테크로스의 선박 평형수 처리 장치의 핵심은 전기 분해 기술에 있습니다. 바닷물에 전극을 가해 통째로 살균 성분이 있는 산화 상태를 만들어 미생물들을 사멸시키는 방식입니다. 전기 분해 방식의 처리 장치를 만드는 기업들은 많지만 테크로스는 선박 평형수에 가장 최적화된 전극을 자체 개발했습니다. 때문에 살균력이 뛰어나고 비용 절감 효과도 커서 기술력과 품질 경쟁력을 두루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날로 강화되는 환경 규제에 대한 역발상으로 평형수 처리 기술을 만들고 발빠르게 국제기구의 승인을 받는 등 새로운 기술력과 틈새 시장 발굴로 국내 중소기업이 세계 1위 기업이 된 것입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제해사기구가 정한 그 기준보다 1000배 정도 더 강화를 해서 그게 더 그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겠네. 그 규제 자체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좀 더 향상을 시키고자 이렇게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의 비전을 가지고 해외 시장 진출을 하고 있는 또 다른 중소기업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특수용도에 쓰일 수 있게끔 개발된 특수장비 차량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알제리에서 주문한 특장 차량 170대 제작 작업이 한창입니다. 지금 기존의 차량을 사륜으로 바꿔달라는 요구와 지금 그 기존의 2인승인 그 화물 차량을 지금 더블캡으로 개조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요청에 딱 맞는 자동차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기존의 차량을 개조하는 기술이 필요한데요. 현지 사정에 맞춰 차체를 올리고 구동 방식도 바꾸는 등 알제리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만들었습니다. 완성된 차량은 꼭 시운전 테스트를 거치게 됩니다. 실제 운전했을 때 다른 문제가 없는지 안전하게 고쳐졌는지 점검해 보는 것인데요.
지금 이 켜신 장치가 어떤 장치예요? 이 차량이 알제리로 수출을 하는 차량이다 보니까 기존 8.5톤 샤시에 사륜구동 장치를 장착해 갖고 지금 저속 주행과 그 차동 제한 장치를 지금 킨 상태입니다. 알제리 정부에서 험한 산악 지형을 다니면서 전력 공사를 하기 위해 의뢰한 자동차들이기 때문에 비포장 산악도로에서 시운전을 해봅니다. 실제 고객이 다니는 환경과 비슷한 곳에서 시범 운전을 해봐야 실질적인 점검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큰 핸디캡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그게 큰 어드밴티지가 장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건 생각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사회가 세분화되고 요구되는 장비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양산은 양산으로서의 하나의 그 산업의 주류가 될 것이고 또 각계 다른 고객을 니드를 맞춰주는 또 그런 또 다른 산업 분야가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업은 제설차, 노면 청수차 등 무려 50여 개의 특수 목적 자동차를 만듭니다. 요즘 남미 페루 시내를 한국산 순찰차가 누비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페루 정부에 기능형 방탄 경찰차 800대를 수출했습니다. 그동안 남미 지역은 일본 기업들이 선점해 왔는데요. 이번에 이 중소기업에서 방탄차를 개발하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게 됐습니다. 다품종의 숫자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대기업화된 특장차 회사가 외국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가 앞으로 정말 꿈은 저희가 특장차 회사지만은 정말 독일의 히든 챔피언 요즘 말씀 많이 나오다시피 그런 기업같이 우리가 우리 분야에서 특장차 회사의 그 히든 챔피언이 되는 게 어떻게 우리 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자신만의 독자적인 기술이 요구됩니다. 이 기업은 뛰어난 기술력으로 세계 시장에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 기계는 과연 어떤 일을 하는 걸까요? 이 기계는 색채 선별기라고요. 말 그대로 이제 곡물에서 불량품을 이제 선별해내는 기계입니다. 색을 가지고 선별하는 거죠. 색을 통해 정품과 불량품을 구분해내는 색채 선별기의 원리는 기계 안에 내장된 카메라가 색채를 인지해서 조금 덜 익었거나 색깔이 변한 불량품들을 1000분의 1초의 빠른 속도로 골라냅니다. 색채 선별기 덕분에 엄청난 시간 단축과 함께 보다 양질의 쌀을 생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쌀 기준을 봤을 적에 성능은 선별력이 한 99% 이상이 되고요. 그리고 선별 용량은 일반적으로 한 슈트당 2에서 3톤 정도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성능은 세계에 있는 어느 선진 기업의 성능과 경쟁을 해도 대등하거나 어느 부분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잘 되거나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쌀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곡물까지 선별이 가능한데요. 그러다 보니 중국, 인도, 일본 등 곡물 생산이 많은 나라가 대원의 주요 수출국입니다. 특히 러시아 최대의 곡창 지역의 경우 90% 가까이가 대원의 색채 선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라는 나라가 개방이 된 지가 한 20여 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 전에 다 이렇게 사회주의 체제였기 때문에 아직까지 약간 좀 벽이 많아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 벽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간 시장을 바로 진출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언어, 제도, 관습, 문화 이런 게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진출하기 힘들고요. 그래서 최대한 수업료를 적게 내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관을 통해서 먼저 대원을 홍보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주최하는 그 입찰이라든지 그런 데 또 들어가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이제 대원이라는 업체가 민간 시장에도 내수 시장에도 약간 좀 이제 홍보가 되는 거죠. 혁신을 불러일으키는 기술력으로 해외 공공조달 시장을 뚫고 이를 발판 삼아 해외 내수 시장까지 진출한 대원은
현재 매출액의 절반 이상을 해외에서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기술 연구에 많은 힘을 쓰고 있는데요. 기존 색채 선별기의 경우 밝기만으로 불량품을 골라냈다면 색상까지도 구분할 수 있도록 해서 색채 선별기의 적용 분야를 좀 더 넓히려고 준비 중입니다. 지금 이제 시장은 국내 시장에만 머무르지 않고 다변화된 세계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데 사실상 후발주자 따라오는 경쟁 기업도 많고요. 그리고 실제로 상위 기업 간의 기술 격차는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후발주자에서 중위권까지 올라온 데는 기술을 습득하는 데는 별로 시간이 걸리지 않지만 상위 그룹 간의 기술력 격차를 좁히는 데는 수십 년을 좁혀도 몇 퍼센트 차이가 안 날 겁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분명히 큰 기술적 차이가 나고 그런 쪽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종이 한 장 쌓는 느낌으로 계속 기술 개발력을 해서 그 경쟁력을 계속 획득해 나가는 쪽에 있습니다. 끊임없는 연구 개발을 통해 이제 우리 중소기업의 기술력도 해외 기업들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되게 R&D도 많이 하고 있고 기술 투자를 많이 한다는 기술성이 높은 기업이라는 거거든요. 중소기업들도 이제는 국내 시장에서 머물 게 아니라 실력만 있는 기업들은, 실력이 어느 정도 갖춰진 기업들은 바로 해외 시장에 노크를 하는 그런 의지가 좀 필요하다. 하지만 수출 중소기업들의 상황이 그리 낙관적이진 않습니다. 우리나라 수출 중소기업은 2012년 현재 약 8만여 개. 그중 수출액이 10만 달러 미만의 기업 수가 전체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해외 수출 실적이 높다고 볼 수 있는 5천만 달러 이상 기업은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5천만 달러 이상의 수출 중소기업의 수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뛰어난 기술력과 품질 경쟁력을 겸비한 중소기업들이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파이프 전문 중소기업을 찾았습니다. 이 기업의 주력 상품은 PVC로 만든 상하수도관입니다. 1992년에 자체 개발한 이 수도관은 삼중벽 구조로 무려 100톤 이상의 힘도 견뎌낸다고 하는데요. 금속 파이프만큼이나 단단한 수도관을 만든 이 기업은 아직까지 이 정도의 강도를 지닌 수도관이 없을 정도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인장 강도를 높여주면 충격 강도가 떨어지는 그러한 단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은. 그런데 이 중심층은 이런 내부 수압에 의해서 견딜 수 있도록 고인장층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바깥층과 이 안측은 외부 충격이나 내부 그러한 지진 등에 견딜 수 있는 충격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종 특허를 통해 기술 인증을 받으며 우수 조달 기업으로 선정되어 온 이 기업에게도 해외 진출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2009년도에 미국의 위생 안전 쪽에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NSF 마크를 저희가 획득을 했었습니다. 미국에 진출하려면 미국 정부에서 인정하는 규격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하는데요. 여러 차례 검토와 논의 끝에 제품 인증을 받았지만 수출의 길이 열리진 않았습니다. 그때 들어간 당시의 비용만 해도 기본적으로 한 2억이 들어가요. 2억이 들어가고 그걸 해마다 유지하려면 5천만 원 이상의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번 탈락한 이후에 언제 다시 또 그런 기회가 있을지 모르고 또 중소기업이 5천만 원 이상이나 드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그 자격을 유지할 수 없어서 스스로 작년에는 걷어들였습니다. 너무 아쉬웠죠. 그거 따기 위해서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거든요.
1년 동안 계속해서 테스트하고 자료 제출하고 엄청난 그 양의 그 자료를 제출해서 어렵게 땄는데 그렇게 근데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저희가 거둘 때는 그만큼 마음이 아팠죠. 인증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사업화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또한 그 모든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자금 사정이 넉넉하지 못한 중소기업 여건상 그것을 감당할 여력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기술 개발을 게을리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건 중소기업의 살 길은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장을 계속 키워가는 방법뿐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미국 시장에 진출하고 위함이고, 다른 나라 업체 이제 필수 규격으로 이제 UL을 요구하는 국가들이 많기 때문에 UL 인증을 최종적으로 획득하기 위해서 이 실험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신흥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베트남. 중소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정부도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시장 개척단은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 조달청에서 우수 중소기업들을 선정해 현지 기업들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양국의 정부기관에서 선정된 기업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서로 신뢰도가 높고 논의가 잘 이루어지면 현장 방문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때문에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새로운 판로를 뚫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우리나라 정부에서 어느 정도 품질이라든지 모든 것을 인증하는 회사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바이오가 신뢰가 좀 높아질 것 같고, 중소기업이지만 제품만 제대로 만들고 가격만 제대로 경쟁력 있게 만든다고 했을 때는 상당한 경쟁력이 있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시장 개척단으로서는 베트남을 처음 찾는 이 LED 업체는 다양한 준비를 해왔습니다. 덕분에 15개 베트남 기업과의 만남이 이루어졌고 뜻이 맞는 현지 협력업체도 찾는 등 큰 성과를 보였는데요. 지바현에 있는 공장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선정이 된 이후에 저희 회사 내부적으로다가 이 베트남 시장에 LED 조명에 관심이 있거나 기존의 LED 조명에 대해서 시장 개척을 하고 있고 판매를 하고 있는 회사들을 조사를 해서 이쪽에서 저희를 도와주시는 분들하고 지속적으로다가 조율을 해서 오늘과 같은 좋은 미팅 일정을 잡았습니다. 이번 베트남 시장 개척단을 계기로 한국의 우수제품협회는 베트남 건설협회와 양해각서를 체결, 앞으로 기업 간 수출 협상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조달청에서는 해외 정부 조달 시장에 진출하기에 그래도 좀 유리한 나라들을 거점 국가라고 해서 지정하고 있는데요. 작년까지 8개가 있었고 금년에 6개가 추가로 지정돼서 이제 토탈 4개 국가가 되는데 그중에 이번에 베트남이 들어 있습니다. 이번 상담한 업체들과 PQ 기업들이 서로 나중에 계속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베트남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것이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쉽지 않은 해외 진출이지만 중소기업들에겐 특히나 어려운 일입니다. 소방 전문 중소기업인 하이맥스는 베트남에 온 지 3년째입니다. Đây là dây tín hiệu cho đèn báo cháy. Đầu nối các cái đầu nối. Dây này. Dây này cho nút ấn báo cháy. Nút hả? Hôm nay cũng có nè. Đây là một cái phòng để học cho học sinh. Cũng lắp một cái đầu khói của Hai Mắc, sản phẩm của Hai Mắc. Chúng ta biết là với cái diện tích như này thì theo tiêu chuẩn của Việt Nam
là một đầu bao khói là bảo vệ được 60 mét vuông. 60 60 mét vuông theo tiêu chuẩn của phòng cháy Việt Nam. thế Nên hả? chúng tôi tính toán thiết kế đã lắp một cái đầu vào để đảm bảo khi mà khói xảy ra. 베트남 현지에 있는 이런 소방 관련 제품들 중에서 네. 지금 한국 제품들이 인지도가 어떤 편인가요? 한국 제품은 지금 현재는 소방 쪽은 인지도가 굉장히 낮아요. 아무래도 여기 지금 현재는 일본 제품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도 이거 소방국 자체에서 한국 제품이 지금 현재는 좀 생소한 거예요. 아직까지는. Năm nay sẽ có người trực ở đây để vận hành cái tủ. 한국 브랜드의 인지도가 낮아 처음에는 직접 건설사도 찾아가고 무료로 제품을 돌리면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했습니다. Cảnh sát phòng cháy họ phải trực ở đây họ xem thiết bị hoạt động có tốt hay không. 작년에 호치민시에 전시장을 따로 마련했습니다. 각종 화재 경보 시스템과 제품들을 진열해놓고 언제라도 문의가 오면 바로 시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현지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같은 경우는 어드레스 타입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날로그 타입이거든요. 그러니까 단가도 뭐 엄청 높고 대신 기능이 우리나라 건 굉장히 많아요. 좋은 기능이. 근데 여기서는 아직까지 그런 게 필요하지가 않으니까 기능을 줄이고 단가를 낮추는 방식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이쪽에서 이제 개발한 거고요. 제품 또한 철저히 현지화해서 베트남용 제품을 따로 제작했습니다. 직접적으로 다 활동되게 저희가 뒤에를 다 연결을 해놨어요. 이렇게 막 말로 하니까 베트남 분들이 이런 설비 같은 거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소방 분야에서는 국내에서 수위 안에 드는 기업이었지만 안정보다는 도전을 택한 하이맥스. 뒤늦게 소방안전 규격을 갖춰가고 있는 베트남 시장을 주목했습니다. 특히 소방 제품을 생산하지 못해 전량 수입하는 베트남 시장에서 현지화 전략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맨 처음에는 여기 있는 모든 거를 다 영문으로만 다 해놨었거든요. 근데 영문으로 배포하다 보니까 저쪽에 이제 직접적으로 시공하시는 분들은 기술자분들이니까 문의가 많이 오시더라고요. 저희가 모든 자료를 다 베트남어로 다 바꾸고 그 다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이런 설명 같은 거 다 베트남어로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설명서부터 모든 자료들을 베트남어로 바꾸는 등 고객의 요구를 최대한 들어주고 고장이 있으면 즉시 달려가 해결해주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 이제 한국 쪽에서 저희한테 주신 이렇게 단가로 이렇게 여기다 시장을 공략을 해라. 그래서 저희 이제 맨 처음에 그렇게 공략을 하니까 안 맞는 거예요. 너무 시행착오도 많고 수입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발주를 할 때 제일 아래 이제 딜리버리 피를 따로 넣어요. 왜냐면은 물건이 외국에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관세가 붙고. 근데 만약에 공사가 작은 거 같은 경우는 만불 아래인데 공사비는 저희 물건비 자재비는 되게 적은데 이런 운임비 같은 관세가 너무 높아버리니까 아무래도 베트남 업체 쪽에서 부담도 느끼고 그런 게 되게 많아서 어렵고 상품에 대한 인지도는 없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물건을 저희가 여기서 이제 판매하기가 굉장히 맨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국내 시장의 한계에 다다르자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들은 해외 진출을 위해 많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력 자원도 투자 비용도 넉넉하지 않은 중소기업에게는 많은 부담이 따르는 것도 사실인데요. 이거를 지금 뭐 어떻게 해달라고요? 똑같아요. 한국하고 똑같아요. Cái này nó cũng giống như ở bên Hàn Quốc ạ. 실제로 중소기업 중앙회의 조사에 따르면 수출 의향이 있는 중소기업들이 가장 크게 느끼는 어려움이 해외 시장 정보 부족, 현지 마케팅의 어려움, 그리고 수출 전문 인력 부족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척박한 중소기업 경영 환경에서 해외 진출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것이죠. 중소기업들을 지원해주는 이제 기관은 많습니다. 코트라도 있고 중소기업진흥공단도 있고 중구청도 노력하고 있는데 이제 각각의 영역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진짜 조달 시장을 포커스를 하고 있어요. 이게 니치 마켓이라고 볼 수 있는데 조달 시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일 잘 알고
또 그에 관련된 사람들도 우리가 제일 잘 압니다. 해외 조달 시장 규모가 5조고 우리나라 시장은 한 50배 정도 되는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룸이 좀 있다고 봐져요.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마켓 시어를 더 많이 가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해외 조달 시장에 가는 걸 너무 겁내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 중소 그 조달청과 함께 그러니까 해외 진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노력해 갔으면 합니다. 자동차 제조 기술을 개발하는 한 중소기업을 찾았습니다. 대기업의 납품을 주로 하는 제조 중소기업들은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서 해외 진출에 더 앞장서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이 부품은 이 구멍과 이 축 간의 간격이 1000분의 한 6mm 정도 있기 때문에 사람 손으로 사실은 조립이 가능한 것입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네. 혹시 이것을 자동으로 이제 기계가 해야 되는데 사람 손으로 할 수 없는 어려운 것을 기계가 자동으로 할 수 있을까? 이게 지금 구멍이 맞는 건가요? 네, 구멍이 조금 큽니다. 1000분의 6mm 정도 큰 상태입니다. 위치 오차가 있을 경우에 구멍과 중심축 간의 미세한 오차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압입해 조립이 되도록 만드는 기술입니다. 요 위에 부분이 이제 저희 제품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센터 마스터라고 하는데 여기에다 힘을 가하면은 플렉시블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물리적으로 3차원적인 움직임을 미세하게 합니다. 그래서 중심축을 따라서 끼지 않고 조립이 되도록 하는 그러한 물리적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중심축을 맞춰주는 기계로 인해 큰 힘을 가하지 않아도 부드럽게 구멍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면 보다 정밀한 자동차 부품 조립이 가능해집니다. 앞으로는 이제 자동차뿐만 아니고 모든 산업 기계들이 점점 더 고도화되고 정밀화되기 때문에 품질 관리를 전수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은 세계 시장에서 이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현재 국내 유명 자동차 대기업에 이 기술이 적용된 기계가 납품돼 부품 조립 공정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각종 자동차 부품 조립 시 손상이 가지 않고 더 세밀하고 완벽한 상태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동차의 안전성과 품질 완성도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품 조립 기술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전례가 없는 세계 최초의 기술들입니다. 때문에 자동차 강국인 일본의 하이브리드 차 생산 라인에서도 이 기술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독일 최고의 자동차 부품 업체에서도 먼저 연락이 오기도 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원천 기술로 보다 넓은 시장 진출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귀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뉴욕 주립대의 경제부총장이 직접 기술을 살펴보기 위해 온 것입니다. 요 위에 부분이 이제 저희 제품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센터 마스터라고 하는데 요 끝에다가 힘을 주게 되면은 플렉시블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물리적으로 3차원적인 움직임을 미세하게 합니다. 뉴욕 주정부는 뉴욕 주립대와 함께 우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창업 공간을 내주고 세제 혜택을 주는 등 파격적인 지원을 통해 우수 기업을 미국으로 끌어들이려는 겁니다. 맞춰서 이처럼 우수한 기술력을 지닌 기업을 유치하려는 노력은 이미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우리 중소제조기업들도 기술력만 있다면 하청업체를 벗어나 세계 시장에 우뚝 설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입니다. 또한 해외 진출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는 중소기업들이 많아지면 침체된 한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준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It's a very exciting technology. It's a very unique
technology and what they're doing. Hopefully, it will result with a new product, new startup, and we can grow the new company.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의 옷들을 주문받아 생산하고 있는 신티에스. 10여 년 전 베트남에 현지 공장을 세우고 해외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현지인들에게 기술을 가르쳐 전문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체계적인 공장 시스템을 통해 옷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웃도어의 강자인 유럽의 유명 브랜드들 거의 대부분이 신티에스의 손을 거쳐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한국에서 대표가 직접 베트남을 찾았습니다. 바이어가 어디죠? 예, 유럽 쪽에서 세 군데의 바이어가 옵니다. 살레와 트랑골드 그리고 라스포르티바. 지금 아마 생산 들어가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이런 프린트 매칭하고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없었나요? 예, 테스트 과정 다 거쳤고요. 하면서 화이트기 때문에 그 오염되고 이런 것들 지금 여기도 이런데 오염되고 이런 것들 신경 잘 써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포인트 위치 같은 것도 잘 맞춰야 되고.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부침이 많은 패션 업계에서 10여 년이 넘도록 유럽의 브랜드들과 꾸준히 거래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꼼꼼한 품질 관리 때문입니다. 최종적으로 그 세 번째 정도 단계를 걸쳐서 검사를 합니다. 첫째는 라인에서 검사를 하고, 라인에서 첫째적으로 좀 봉탈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첫째적으로 검사를 하고, 2차로 넘어와서 다림질을 다시 한번 합니다. 그 다림질을 한 다음에 그 최종적으로 그 품질 검사를 또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다시 QC실로 다시 넘어와서 다시 품질 검사를 다시 최종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품질에 문제 없는 부분만 박스 포장을 해서 출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아웃도어 의류이기 때문에 기능성 옷들이 많은데요. 고어텍스 의류에 고압으로 물을 쏘면서 옷에 물이 새는지 등 다양한 품질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품질 검사를 꼼꼼하게 해야만이 모든 그 문제가 되는 부분을 다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첫째적으로 품질 검사에 그 치중을 하지 않게 되면은 문제가 발생돼도 어느 부분이 문제가 발생된 부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 그 신티엑스는 상당한 품질 검사에 치중을 많이 한다고 봅니다. 체계화된 품질 관리를 바탕으로 완성도 높은 옷들을 안정적으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해외 바이어들에게서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Yeah, we work with many companies, and for me, personally, is the best. They make a well work. Also, they have Gore-Tex test or whatever you ask for, so it's easier for us. And also, if they have problems, they tell you before, and we look for other solutions. So it's very good. Yeah. 고정적인 수입원이 있지만 신티에스는 보다 넓은 세계로 진출하기 위해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늘어나는 자전거 라이더들을 위한 자전거 전용 의류 브랜드를 자체 제작하기로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자전거 라이딩 할 때 보면 이렇게 구부리잖아요. 그러면 구부렸을 때 이걸 입었을 때 편안할 수 있도록 이 뭐 어린이복에 많긴 하지만 이 일라스틱 밴드를 넣어서 허리 자체의 부담을 가장 적을 수 있도록 하고 항상 중소기업에게 도전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가 주로 하는 바이어들이 이제 유럽, 미국 쪽에서 그때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2008년, 9년, 10년도에 오다가 서서히 줄어드는데 특히 이제 비수기 때 한 두세 달간이 굉장히 오다가 없어서 고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 가지를 고민하다가 생각한 것이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생산을 할 수 있는 뭔가 오다를
만들어야 되겠다. 급변하는 세계 경제 속에서 아무리 생산성이 좋아도 독자적인 브랜드가 있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다는 생각에 힘들지만 도전하기로 한 것입니다. 모두 보일 때 어깨 커요? 많이? 그렇진 않은데 그래도 이거 착용하는 사람들이 약간 살이 있으니까 어깨가 좀 있는 편이죠. 아예 없진 않죠. 자체 개발한 자전거 브랜드의 이름으로 여러 전시회에 출품해 제품을 알렸고 얼마 전에는 미국에 진출하는 등 이제 신티에스는 자신만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기술력과 그 다음에 실력을 가지고 세계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우리의 제품을 팔아야만이 우리가 장기적으로 생존할 수 있지. 그리고 향후에 대기업 또는 진짜 작지만 뭐 튼튼하고 100년, 200년 가는 기업으로 설 수가 있지. 이 단지 한국 무대만 또는 우리가 가진 요 지역 문화만 가지고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가야 됩니다. 지난 4월 우리나라의 우수 조달 중소기업들이 만든 최고의 제품들이 모이는 나라장터 엑스포가 열렸습니다. 최첨단 기술이 융합된 제품부터 삶의 질을 높이는 미래지향적인 제품까지 170여 개 기업의 핵심 제품들이 총 출동했는데요. 지난해보다 관람객이 10%나 증가하는 등 이제 우리 중소기업의 기술력과 제품들이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한켠에서는 수출 상담회도 활발히 이뤄져 중국,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서 지대한 관심을 보이며 여러 건의 수출 계약을 따내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Advancement to the product. Of course, the products and quality of Korea is amazing. It's wonderful. We are always impressed by Korean achievements in the area of high technology, IT. So everything here is very impressive for us. 저성장 시대에 접어든 한국 경제.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합니다. 혁신적인 기술과 끝없는 연구 개발로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우리 중소기업들. 해외에서 길을 찾아나가는 중소기업들의 노력 하나하나가 한국 경제의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